야구도 보면 늘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기회 후에 위기가 옵니다. 어떤 반성도 늦지 않고 어떤 혁신도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큰 담론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이죠. 검찰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이런 거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이죠. 사촌이 산 아파트 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은 우리 국민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대변합니다. 집값을 왜 못 잡느냐고 하면서 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 세력이 판을 치는 것은 꼴 보기 싫지만 그런데 내 미래는 내가 사는 이 집 한 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게 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양면성을 가진 부동산 개혁은 단순하지 못합니다. 아주 조심조심 고양이 발톱을 깎을 때처럼 눈 감고 코 베어가듯 치밀하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칫 선명한 구호만이 앞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상당수가 자기 집값이 안 오르면 어쩌나 그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갑작스레 세금이 치솟을까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곧 은퇴할 것이고 노후 준비는 누구나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는 건 나 사는 집 한 채뿐인 것이죠. 자전거래라는 짓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걸 개혁하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노리더라도 절대 발소리를 내지 않고 숨도 죽입니다. 바람 방향과 풀숲 위치까지 신경 씁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LH 같은 정보 밝은 데 있는 놈들은 정권 관계없이 옛날부터 신나게 해먹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집 없는 서민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집 없는 서민을 부유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집이 없는 이유가 정치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은 그저 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패가 쭉정이가 될까봐 그것만 무서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바로 이런 심리가 보선의 승패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권 심판이라기보다 개혁 회피가 이 선거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내년이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여당은 새로운 집행부로 싹 다 당연히 물갈이해야 함은 물론이고 청와대, 내각은 더더욱 들어엎어야 합니다. 지금의 집행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선언과 구호가 아닌 실제적 개혁을 이뤄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다음 회의 공격 기회가 남았고 방망이를 벼린 선수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주혁 원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감사합니다.